오늘은 좀 변태 같은 차입니다. 형 같은 차인데? 내가 왜 변태야? 나 얼마나 담백한 사람인데. 꼭 밟으면 X3 3세대 모델이거든요. 이 차 우리나라 출시됐을 때 제가 20D도 타봤고 30D도 타봤습니다. 뭐 4기통 6기통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차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 BMW가 자칭 SAV라고 불리는 이런 모델들 일찌감치 만들기 시작해서 그런지 상당히 완성도가 좋았죠. 오늘 만나보실 이 X3 보통 X3가 아니에요. X3의 끝판왕 X3M 컴페티션입니다. 지금부터 환카. X3M 컴페티션. 오늘은 좀 길으니까 뒤에 컴페티션은 빼고 X3M이라고만 부를게요. 일단 일반적인 X3보다 뭔가 더 다크다크하죠. 좀 더 어둠의 자식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특징들 위주로 한번 봅시다. 아마 일반적인 X3는 그냥 LED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X3M 컴페티션은 레이저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BMW 레이저라고 딱 써져 있기도 하고 이 레이저 헤드램프를 상징하는 파란색 액센트 컬러 들어가 있죠. 이 상향등만 레이저고요. 하향등은 매트릭스 LED죠. 키드니 그릴, 요것도 좀 일반적인 X3와는 다릅니다. 아마 다른 일반적인 X3는 이렇게 두 줄씩 짝지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줄로 띡띡띡띡 되어 있는데 얘는 고성능 모델이라서 두 줄 쌍쌍으로 묶어놨죠. 자, 바로 위에도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이 M 50주년 기념 엠블럼. 요건 M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BMW를 보면 요걸 달고 나옵니다. 올해 초부터 요 엠블럼을 달고 나오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걸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까지 쓰지 않을까요? 올해가 BMW M 50주년이니까요. 이 범퍼도 일반적인 X3와는 다르죠. 좀 더 공격적인 형상을 하고 있고 흡기구도 뻥 다 뚫어놨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실제로 라디에이터가 안에 숨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X3는 구멍이 뚫려 있더라도 안쪽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 냉각 기능 다 라디에이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라디에이터. 고성능 모델임을 알 수 있는 흔적이죠. 자, 이 키드니 그릴, 또 이런데 액센트, 또 여기 에어 브리더라고 부리는 요 구멍, 또 사이드 미러, 이런 창틀, 이런 기존 X3였으면 크롬으로 들어갔을 법한 부분이 전부 지금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승차에서 이 휠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 스포크 구멍 숭숭숭 뚫린 거 보세요. 이 스포크 디자인 자체도 멋있고요. 게다가 지금 제트 블랙 컬러로, 그러니까 유광 검정으로 스포크 안쪽을 칠해놨거든요.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커팅 휠은 이렇게 싹 칠해놓고 바깥쪽을 다이아몬드로 깎아내면 그냥 휠 자체의 소재 색깔이 드러나죠.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바깥쪽도 뭔가를 칠해놔서 여기도 어둡고 여기도 어두운데 또 그 와중에 색깔이 달라. 멋있습니다. 차의 전체 컬러랑 잘 어울려요. 또 이 21인치 휠의 특징이 뭐냐면 단조예요. 보통 알로이 휠은 이 주물을 틀에다 부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단조 휠이기 때문에 프레스로 빵 찍어서 만들어내죠. 덕분에 스포크가 저렇게 얇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강성을 지닐 수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가볍습니다. 같은 크기의 다른 휠 대비 약 2kg 정도 감량했다고 해요.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각각의 휠에서 2kg씩 줄였다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 현가하 질량이라고 하죠. 언스프렁 매스. 요게 2kg 줄어들면 이 차체에서 수십 kg을 덜어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로드 홀딩 능력, 승차감, 연비, 퍼포먼스 다 좋아집니다. 대신 비싸죠. 엉덩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X3랑 비슷한데 몇몇 디테일들이 숨어있죠. 일단 스포일러. 일반적인 X3도 스포일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늘로 치켜 올라가 있진 않거든요. 얘는 쭉 오다가 숑 올라갔잖아요. 그냥 X3는 그냥 뚝 끝나요. 요것도 각도가 좀 다르고요. 자, 여기 뺐지? 이거 레터링까지도 검정으로 마감했거든요. 사실 다른 데 다 검정인데 요것만 크롬에서도 좀 안 어울렸겠죠? 또 리어 램프까지도 어둡게 마감을 했고요. 사실 다 다크다크한데 요것만 띡 빨간색이었어도 좀 튀었겠죠.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 범퍼도요 M 전용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런 이 디퓨저, 진짜 디퓨저인가? 진짜 디퓨저 아니구나. 자, 디퓨저가 있는 것 같은 디자인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얘는 차체가 검정해서 그렇지 여기랑 여기도 원래는 다른 색깔입니다. 이 머플러 두 개 소리 좋아요. 이따 운전하면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달려봅시다. M을 타고 있으니까 엔진 먼저 알아봐야죠. 특히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그 BMW 특유의 직렬 6기통 B58 엔진. 이 B58 엔진의 고성능 버전 S58 엔진이 조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510마력 66.2kgm가 넘는 토크를 발휘하는데 M3랑 똑같아요. 완전 그냥 동일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꾹 밟으면 그리고 여기에서 M 모드를 활성화시켜 더 세게 나가면 역시 500마력은 500마력이에요. 이렇게 막혀 또. 500마력을 타면 뭐해? 이렇게 막히는데. 아니야, 이 와중에도 500마력 즐길 수 있어. 봐봐. 지금 되게 좀 막히는 길이라 그렇지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맘먹고 쏘잖아요. 그러면 살짝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쫙 나갑니다. 이 계기판 왼쪽 속도계 올라가는 게 정말 후련함을 넘어서서 공포를 줄 정도로 치고 나가요. 괜히 M을 붙인 게 아니죠. S58도 그렇고 B58도 그렇고 BMW는 정말 회사 이름부터 엔진 공장이잖아요. 바이에른 엔진 공장 BMW. 회전 질감이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이거 모터인가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와중에 힘은 후련하고 그 와중에 살살 달리면 연비까지 좋아요. 이런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 이 ZF 8단 자동이 하고 있습니다. 엔진만큼이나 이 변속기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변속기가 사실 이 BMW뿐만 아니고 많은 브랜드에서 쓰고 있어요. 뭐 아우디, 지프, 벤틀리, 제규어 랜드로버,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이 변속기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특히 BMW와의 궁합이 아주 좋아요. 정말 발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변속기를 가지고도 다른 느낌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자 하니 BMW는 이 변속기를 사오긴 하지만 차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차와의 궁합, 엔진과의 궁합을 생각해서 개발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변속 충격이라던가 혹은 내가 좀 몰아붙일 때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변속 반응이라든지 혹은 대응 토크도 그렇고요. 또 내구성은 어때요? 이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된 변속기잖아요. 오랫동안 썼던 변속기니까 정말 흠잡을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변속기입니다. 정말 BMW와의 궁합은
우주 최고예요. 자, 이렇게요. M2 버튼을 눌러서 변속 패턴을 조이고 매뉴얼로 놓은 다음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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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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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막히는 그냥 시내예요. 근데 마치 잠깐 서킷에 갔다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이 차의 거동이요, 천천히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아드레날린을 좀 이렇게 펌프질 해줍니다. 자, 지금 터널이니까 다시 한번 M 누르고요, 창문 조금만 내린 다음에 배기음 혹시 들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스피커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지금 제가 듣고 있는 것만큼의 짜릿함은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이걸 직접 느껴보시면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마치 울기 직전인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마 아실걸요. 근데 팝콘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예전에 제가 M3, M4를 다 시승하면서도 느꼈었던 바인데, 이 BMW는요 팝콘 음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써먹지 않아요. 원래 나는 소리면 나는 거지, 그걸 일부러 막 증폭시켜가지고 마치 더 고성능인 것처럼 더 운전자를 흥분시키려고 빵! 빵! 빠바박! 이렇게까지 터뜨리진 않습니다. AMG도 그렇고 현대 N도 그렇고 팝콘 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BMW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돼? 사실 S58 엔진, ZF 8단 변속기, 또 M의 사운드, 예전에 M3, M4를 통해서 혹은 M5를 통해서 다 느껴봤던 바예요. 그래서 이 X3M을 타면서도 요거 세 가지는 다 짐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예외였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체가 너무 단단해요. 제가 예전에 X3 30D를 탔었을 때 걔도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X3 30D의 하체를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보다 지금 이 X3M의 컴포트 모드가 더 딱딱합니다. 그것도 훨씬 더. 이게 어느 정도로 딱딱하냐면 솔직히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기 조금 힘들 정도로 딱딱해요. M, AMG, 포르쉐 이런 좀 스포츠카 고성능 차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이 차를 본다면 이 차 왜 이렇게 딱딱해? 아이고 이거 뭐 어디 장거리 가겠어? 라고 반응하실 정도로 딱딱합니다. 그냥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모서리가 날카로운 못생긴 요철을 한번 탕 하고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법 거르지 않고 운전자한테 전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야, 이 차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비로소 들죠. 지금 휠도 21인치가 신겨져 있고 UHP 타이어에 차체는 단단하고 스프링도 강하다 보니까 그걸 탕 하고 운전자한테 그대로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다가 얘도 태워야 되고 와이프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물론 얘도 전자식 댐퍼가 있어서 여기 셋업에 들어가시면 컴포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셋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충격들 다 컴포트 모드일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반 도로에서 스포트나 스포트 플러스는 거의 쓰실 일이 없을걸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요, 횡지가 살짝 걸린 상태에서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한데 요철을 만난다, 그러면 차가 옆으로 좀 탕하고 튕겨나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고속에서. 그러면 겁이 덜컥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반 도로에서는 서킷에 가지 않으면 무조건 컴포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보통 같은 급의 세단과 SUV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SUV는 세단 대비 무게중심이 높으니까 그걸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보통 스프링을 더
단단하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오히려 SUV가 세단보다 좀 더 이 패밀리카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승차감도 좋을 줄로 알았건만 막상 타보면 더 딱딱한 경우가 있죠. 이 X3M 세단과 그러니까 M3와 비교했을 때 얘는 똑같은 3자 돌림에 M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딱딱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뒷자리 어때, 지훈아? 못하겠어요. 진짜 이 정도로 딱딱하면 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애기 실컷 재워놨는데 운다. 가소방지터 또 이거 봐. 오우씨 깼다 이미 깼다. 잉 하고 울지 이제. 내 마음이 운다. 자, 이게 컴포트예요 지금 이 하체만 보더라도요, 이 X3M이 진짜 서킷 주행 상황을 고려해두고 만든 차라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죠. 제가 평상시에 뭐 어떤 차를 타면서 얘는 단단한 듯한데 일상적으로도 충분히 쓸만하네요 라고 말씀드리는 차들은 서킷에 가지고 갔을 때 좌우 롤링도 심하고 이거 서킷용 차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이거 일상 주행할 때 너무 딱딱한데 10분 정도가 돼야 서킷에 가서 마음껏 좌우 행지를 조질 수 있거든요. 얘는 이런 딱딱함을 보면 진짜 서킷용입니다. 요 X3M 바로 밑에 모델이 바로 X3 M40i죠. 제가 예전에 M3를 타면서도 느꼈던 건데 M440i와 M3는 하체 부품이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X3 M40i와 X3M도 마찬가지로 하체 부품이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일상적으로 타실 거라면 M40i의 승차감이 훨씬 더 적합할 거예요. 얘는 M이잖아요. 사륜구동이고, 요즘 M3, M4, M5 전부 사륜구동 모델이 나오고 있고, M5의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기본이죠. 셋업으로 가시면 사륜구동, 여기에 이륜구동 모드가 있습니다. 후륜 모드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타이어를 태울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X3M은 SUV라서 이륜구동 모드가 없죠. 자, 대신에 여기 사륜구동 스포츠 모드도 마련해줬거든요. 요걸 누르시면 지금 현재 상태보다 좀 더 후륜구동 모델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가장 조금 보태서 M3 못지않은 핸들링 특성을 보여주거든요. 손 꺾어보면 저 앞머리 들어가는 거 보세요. 진짜 조금 그냥 키 큰 M3 느낌? 이른바 락투락이라고 부르죠. 요게 보통 승용차들이 한 2.5바퀴 아니면 좀 달린다 싶은 차들이 2.3 아니면 오프로드 위주로 만들어진 차들이 2.7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X3M은요 2.1바퀴예요. 이렇게 스티어링 각도를 조여놨으니 조금만 탁 치더라도 앞머리가 탁 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체가 이렇게 단단하니 좌우 롤링 없이 탁 했을 때 기울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탁 들어가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탁. M3가 그랬다고 그러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SUV잖아요. 무게중심이 높아. 그런데도 탁 치면 탁. 또 이 X3M을 진정한 M의 일원으로 만들어주는 양념 하나가 남았죠. 바로 요 M모드입니다. 저는 이 M모드 기능을 처음 봤을 때 역시 BMW는 이 운전자가 운전 재미를 위해서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살 달리다가 가끔 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서킷을 갔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위해서, 서킷 주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한 방에 해주는 버튼이거든요. 물론 이 운전대 뒤에 M1, M2 버튼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 셋업에 가셔가지고 엔진, 차체, 스티어링을 이피션트, 스포트 플러스, 또 자체는 컴포트, 스포트 플러스, 이렇게 다양한 차의 장치들을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가지고 M1에 저장하고 또 달리 세팅해가지고 M2에 저장하고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점, 이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M 모드는 뭐냐,
요걸 바로가기로 저장해 놓은 건 따로고, 그 다음에 M 모드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로드, 스포트, 트랙 세 가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스포트로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요 ADAS 관련 기능이 꺼집니다. 우리가 보통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앞차 뒤를 바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이런 ADAS 관련 기능이 뭔가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방해 요소거든요. 그걸 한 번에 이 버튼 하나로 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걸 오래 누르셔가지고 트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꺼버립니다. 트랙 활성화 누르잖아요. 다 꺼져버려요. 이 모니터만 꺼지느냐? 아닙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가 듣고 있던 음악까지 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이죠. 이 기능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에 간혹 서킷에 갔을 때 이거 끄고 저거 끄고 이런저런 설정들을 다 하나하나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모드 하나 하면 차의 이런 인터페이스가 서킷용으로 한 방에 바뀌는 거예요. BMW스럽죠. 이 계기판 그래픽도 바뀝니다. 훨씬 더 현재 속도와 현재 기어 단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RPM까지 크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M2 버튼을 눌러서 정말 이 차의 운동 성능을 가장 올려놓은 상태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오. 이 X3M 바로 밑에 있는 X3가 X3M 40i입니다. 지금 이 두 모델의 가격 차이를 보면 2,400만 원이 넘게 차이 나거든요. 2,400만 원. 절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이 두 모델의 출력 차이를 보면 120마력이 조금 더 넘게 달라요. 요 정도 출력 차이인데 2,400만 원을 넘게 더 줘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몰아보면요, 이건 출력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출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X3M은요, M40i와는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내장재도 한결 고급스럽고요. 하체 느낌, 이건 M40i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하체거든요.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오히려 M40i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X3M 서킷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차거든요. 당장 서킷에 가도 이걸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분명 큰 거거든요. 그 약간의 차이,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3M M40i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긴 하지만 분명 그 돈값어치를 하는 거고요. 제가 M3도 타보고요, X3M도 타보니까요, 이 X3M 진짜 키 큰 M3네요. 지금까지 환카